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셰프입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가 전일에 이어서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시장도 같이 빠지고 아시아 시장도 오늘 하락세가 같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다우 지수 2.17% 하락했는데 그 3대 지수 중에서는 그 다우 지수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죠.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그 원인은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언택트 기업이라든가 기술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있긴 있지만 조금 더 덜하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나스닥은 1.5% 빠졌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 시도까지 하다가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영국 지수도 1.5%, 그리고 프랑스도 2.8%, 독일도 2.56%. 어제 낙폭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그 하락 영향 때문에 오늘 니케이라든가 상해,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 뉴스 헤드라인이 파월 장기 침체 경고에 다우 2% 뚝. 예. 어제 그저께도 각 금융기관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발표들을 좀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발언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줬던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그 쇼크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부양책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이번 발언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 빠졌다 이거는 지금 지나간 뉴스에서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헤드라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그 무역 합의 100개도 코로나 피해를 못 메운다.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경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트럼프는 뭐 재선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 주가 상승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 중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핑계들을 상당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자, 중국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정보를 훔치려 했다. 이건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유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전념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히려 떨어졌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그 감산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자리가 매도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뉴스 잠깐 살펴봤고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그 고점을 못 넘어서고 밀리는 모습. 어제도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이 적중했어요. 제가 어제 S&P 매도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조금 더, 예, 어제 부분이 좀 확대해서 보면, 어제,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자, 이게 뚝 떨어졌다가, 어제네요. 자, 그저께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어제 아시아 시장서부터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제가 어제 한 12시 무렵에 S&P는 2870포인트 언저리에서 매도 관점이 좋겠다 얘기했는데 딱
2877포인트에서 고점 찍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흘러가지 않은 시장에서 이 정도 전망이라면 아주 정확하게 맞춘 거라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현재 시간 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장 기장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단 이틀 연속 깊은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S&P 500의 그 1차 저항대는 지금 2833포인트 정도 바로 직전 그 어제 미국장에서 형성된 여기 첫 번째 저점 이 부분이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숨에 경기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가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운데 파월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FOMC에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이번에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하락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단은 2770포인트 정도까지 오늘 미국장 기장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지수 그렇고 다우 지수도 일봉의 그 모습 자체는 S&P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뭐 3대 지수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만 3대 지수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낙폭이 장중에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반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해가지고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진 듯한 모습이지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나스닥도 일단 제가 볼 때는 1차 저항대가 9,053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 시도를 하다가 되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분봉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격대를 보면 다우는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3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 시도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시간대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호재가 강력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350포인트가 기준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했다가 더 뚫고 가면은 일단은 손절을 했다가 상승세가 이어질 때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는 일단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수평선으로 쫙 그은 다음에 지금 이 밑에서는 계속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돌파를 하거나 하면 그 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매매 방법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오늘도 아시아 시장 현재 상황에서 그 다우라든가 S&P 500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이 오늘은 조금 제가 늦게 방송을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40분 정도 되는데 자, 지금 뭐 급격하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다 보니까 잔잔히 박스권으로 흘러가지만 오후 4시 그 런던 시장이 열리면 그때 또 조금 움직임이 좀 커집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반등시 미국 3대 지수 모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니케이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그 미국장 그 하락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낙폭을 좀 더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오늘은 1.5%가 넘게 빠졌는데 역시 미국장 개장 이후의 움직임은 미국 3대 지수 선물에
가격에 따라 가지고 니케이도 역시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도 항생지수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지수. 자, 하락세 역시 분봉상에서 봤을 때 쭉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장 개장했을 때 약간 반등 시도 했었죠. 갭 상승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 다시 쭉 급락하는 모습. 장중에 항생지수 상당히 많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2, 300만 원씩 이렇게 한 계약당 등락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항생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역시 항생지수도 좀 같이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홍콩 지수하고 미국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야간 시장에서 미국 장이 개장됐을 때 항생은 좀 덜 움직이고 오히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그 3대 지수가 별로 안 움직일 때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항생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지수 살펴봤고요. 자, 골드 오일 번갈아 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제가 이 삼각 수렴한다라고 쭉 그려놨는데 어제 그 장중에 살짝 돌파를 했고 정확히 추세선을 그려보면 자, 위에서 쭉 이어서 추세선을 그려보면 자, 어제 딱 부딪힌 자리가 추세선 상단에서 부딪히고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딱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어제 그 미국장 개장 직전 10시 정도 우리 시간으로 10시 정도에 고점을 찍고 급락하고 다시 자, 이 추세선이라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가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대밀려서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또 밀리고 굉장히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자, 지금 보면 가격대가 어제 고점에서 약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그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장중에 고점을 찍고 어제처럼 대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분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그 구체적인 매매 방법은 사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시향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평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쭉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이 고점을 높이는 속도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밤 10시에 고점, 자, 오늘 아침 9시에 고점, 큰 차이가 없죠. 고점을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힘이 조금 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 탈환을 시도는 하겠지만 대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골드바를 팔고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꼭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골드는 상승 시 역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정고점 부근 약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25달러 부근이 정고점 이라고 볼 수, 1727달러네요. 1728달러 정도 정고점 부근이면 매도로 진입해도 그렇게 위험해 보지는 않는다. 자, 골드가 보시다시피 어제 그 미국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그저께 골드는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지수가 떨어져서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가격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 꼭지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 쪽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죠. 자, 골드만의 그 기술적 분석으로 어제 그저께 상승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상승 시도하다가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되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주가 지수하고의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진다 해가지고 지금 골드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물론 영향은 있죠. 있지만
골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분석 방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제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상승 시도하다가 결국 다시 되밀렸는데 어제 2.6%까지 장중에 올랐었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분봉으로 좀 확대해 보면 지금 일봉은 보시다시피 옆으로 쭉 행보했죠. 분봉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자, 어제 밤이네요. 어제 밤에 5일 재고 발표 있었죠. 재고 발표하면서 한번 상승 시도를 잠깐 했었는데, 자, 뉴스에 의해 가지고 오일이 최근 몇 번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 여기 이 부분은 뭡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급등을 했던 거고 곧바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예, 이 상승 시도를 한 거는 쿠웨이트 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감산에 동참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또 역시나 또 다시 빠졌죠. 자, 또 상승 시도 한 거는 오일 재고의 그 예, 감소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는데 러시아하고 예, 사우디하고 원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다시 빠졌죠, 그죠? 자, 오늘도 상승 시도하고 다시 빠지고. 자, 이 구간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2, 3일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 조금 더 펼쳐서 보면 자, 결국은 지금은 요 위쪽에 좁은 범위의 박스권이지만 자, 좀 넓게 봤을 때 예, 이렇게 큰 박스권 형태대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결국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평선이 포진하고 있는 21 이평선입니다. 2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아래쪽으로 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렇게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25달러죠. 자, 오일이 한번 움직일 때 앞전에 그 5월물 만기 다음날 6월물이 급락했는데 하루에 얼마 움직였냐? 16달러나 움직였습니다. 16달러나. 그러니까 5달러 정도는 뭐 하루 만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더더군다나 오일의 그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항공산업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가 않으니까 뭐 일단 기름 수요가 별로 없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운행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유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데 예, 가격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공장 가동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일 수요는 당분간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아무리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안 되는데 예, 가격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20달러 정도까지는 하락이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환율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빠졌어요. 그 환율은 예, 지금 현재 가격대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로화라든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유로하고 호주 달러 약간 모양이 틀리죠, 그죠? 그리고 그 캐나다 그리고 뭐 뉴질랜드 이런 상품 요건 유로하고 예, 뉴질랜드 자 약간씩은 틀리지만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자, 어제 그 미국 달러가 좀 강세를 보여가지고 오늘 그 동화들을 한번 조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라 보니까 상승 시도를 계속 하다가 못 올라가고 계속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저점을 크게 깨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권에 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라를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 같고요. 자, 상품 통화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상품 가격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품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주 달러는 그 뭐랄까 이 천연 자원들이 좀 광물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든가 뭐 이런
그 원자재들 가격에 따라 가지고 통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거나 합니다. 자, 현재 바닥에서 한번 쭉 올라왔다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구리 가격 때문에 지금 반등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로화는 반등 못했는데 호주달러 쭉 올라갔죠. 자, 그리고 캐나다도 원유 가격이 많이 연동이 되고요. 뉴질랜드는 같은 오세아니아권에 있다 보니까 호주달러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 세 통화도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지금 행보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관점을 서서히 가져야 될 타임이 오고 있다. 호주는 좀 그 오일 가격하고 꿀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반등을 좀 했는데 나머지 통화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통화들을 서서히 매수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오늘 주가 지수 그리고 골드, 오일,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